지역 중심으로 해서 딱 이런 주제를 하나 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뭐 규제 얘기했었죠, 그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항공과 연관한 규제고 제가 그 아까 그걸 갖다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 규제랑 연결을 그러니까 경제하면은 어떤 그 정책과 연결이 되거든요. 경제하고 정책, 그러니까 정치 경제가 같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경제 쪽을 갖다 공부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러한 이런 규제 그리고 정책 이런 쪽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서도 이건 이제 문화재하고 그 문화재를 갖다가 보존하기 위해서 규제가 묶여 있을 때 이제 그 어떤 그 개발권 양도제라는 걸 둬서 이 다른 쪽 그러니까 송출 지역하고 그거 갖다 받는 지역이 이걸 둬서 이제 다른 그 지역에다가 그 개발권을 갖다 넘겨주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뭐 그쪽에서 더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양쪽 다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그 제도를 갖다가 가지고 그곳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논문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그 프로포저를 쓰셨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이제 그 석사 논문인지 아니 그러니까 그 학위 논문으로 쓸 건지 아니면 그 페이퍼 저는 이제 페이퍼를 얘기한 거거든요. 예, 그랬을 때 그 페이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소논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예요. 그리고 실무적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논문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이. 예, 그러니까 보통 요새는 어떤 그 대학교 교수들이 대학마다 요구하고 있는 게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학문적으로 높은 수준의 연구 논문도 쓸 수 있는 뭐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웩도독이죠. 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웩도독? 그러니까 영화 제목이 웩도독이라는 게 있었어요. 웩도독인가요? 스페링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개가 꼬리 흔드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꼬리가 개를 흔든다고요. 그죠?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어떤 그 이론적인 어떤 이론적으로 무장된 그러한 교수 집단들이 그러한 그 실질적인 문제점이 있으면 그거를 대비시켜서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논문을 만들려고 하는 뭐 이런 경우가 웩도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제 견해는 그래요. 예. 주객이 전도된 거죠. 웩도독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아무튼 주제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 왜냐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쪽에 많이 연구를 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론 부분에 근데 요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우리나라 성장 위주의 토지 개발 이용 개발 우선에서 자연환경 보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래서 무슨 개발 제한 구역, 뭐 문화재 보호 구역, 농업진흥 구역, 뭐 상속뭐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뭐 또 어떤 그 보전 지역으로서 생태 보전 지역도 포함이 되네요. 지정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러한 그 개발행위나 토지 이용이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소리예요. 근데 그 결과 규제 지역의 토지 이용 규제가 강화되면 어떻게 해요? 토지 소유자는 어때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규제가 들어가면 어떤 사업을 하거나 그죠? 그러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거잖아요. 헌법에 위배되죠? 어떻게 보면 그죠?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저쪽 그 양주인가요? 하여튼 뭐 어디 해야 돼요? 그 댐 있는데 저쪽 위에 강원도 춘천 가는 길 있죠. 국도로. 예? 예, 팔당댐 가는데요. 그쪽은 그 무슨 보상 그 제도가 돼 있어요. 예. 근데 왜냐면 거기 그 뭘 못 짓게 하잖아요. 그 수원지라서. 물의 근원지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걸 두고 있는데 아무튼 보상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역을 효율적으로 보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화재나 보존할 가치를 지닌 보존 대상을 문화재 보호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건축법 등을 통해서 규제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특히 역사문화지구, 관광 그런 지역으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문화재와 문화적 자원이 많은 데는 관광 단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런 것이 이제 큰 이러한 그 문화적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을 갖다 유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데는 특히 도시계획조례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주민들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생활상 불편을 초래하여 문화재의 보존과 사유권 보장의 갈등을 빚어내고 있죠. 그죠? 아까 항공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한 노선 내에 뭐 이렇게 임금도 규제하고 뭐 규제하고 이러다가 규제를 완화를 하면서 어떤 새로운 시스템이 새로운 어떤 그 국제 항공 산업의 시스템이 생기게 돼 있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런 뭐 제가 이제 뭐 아까 뭐 그런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서의 어떤 그 시각으로 보자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제 주제를 잡기를 그냥 여기서는 그냥 그러한 개발 양도권제를 통해서 그것을 갖다 보상을 할 수 있는, 그죠? 규제에 의해서 이렇게 규제에 의해서 사유권 보장이 되지 않은 것을 갖다가 이제 그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여기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 양도권 제도는 개발 제한을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유도가 가능한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는 그 제도라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공재원의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송출 지역의 토지 소유자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수단. 그렇죠? 그리고 수용 지역. 그러니까 송출 지역은 이렇게 그 규제가 되어 있는데 그 규제가 되어 있는 지역에 어떻게 개발권 있죠? 개발을 규제하고 있는 지역의 개발권이요. 그것을 띄어다가 그것을 수용 지역, 다른 지역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송출 지역의 송출 지역의 그 개발권을 수용 지역의 토지소유 또는 개발자에게 추가 용적률을 완화라든지 하면서 좀 더 혜택을 주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보상을 받게끔. 그 대신 이 수용 지역에서는 송출 지역에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 입체적인 발전과 문화재 보존 등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해결하는 제도이다 해가지고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걸 소개를 하고 저거를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그죠? 본문의 궁극적 목적, 리서치 목적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송출 지역의 토지 소유자 규제 손실을 보전하고 사익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개인의 사유재산을 갖다 보호한다는 거죠. 문화재 보존을 위한 유효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는 개발권 양도로 인해 송출 지역의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수용 지역의 최적 입지 선정. 그러니까 근데 그러한 개발권을 띄어서 줄 때 어디를 최적적으로 선택을 해야지 되느냐에 대한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리서치 갭이 있나요? 여기서 리서치 갭이 있어요? 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 논문이에요? 아니면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성 그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도 지금 대학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요. 뭐 교수님들하고 협업을 하거나 뭘 할 때 프로젝트를 가지고 논문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것들 많이 요구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것을 많이 하려고 그러고 있고 그리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한 거 데이터 가지고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뭐 프로젝트를 가지고 뭐 조사를 하거나 자료를 조사할 때 미리 뒤에 논문을 쓸 것을 생각을 하고 프로젝트 할 때 그 리서치를 하는 거를 갖다 리서치하는 그 돈을 가지고 문제 한두 개 더 껴넣어서 그때 같이 하면 어때요?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 지금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리서치 갭 같은 게 지금 없는 거예요. 리서치 갭이 뭐예요, 근데? 목적을 통해서 한번 추출해 보실까요?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목적이 뭐예요? 궁극적 목적. 뭐라고 돼 있어요? 안 보이시나요? 거기 뒤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송출 지역하고 수용 지역이 있죠. 그죠? 개발 양도권자가 뭐였어요? 개념은 이 뒤에 나오긴 하거든요. 미이용 용적이 있어요. 개발 제형이 그러니까 개발 예정지가 있는데 미이용 용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권을 갖다가 다른 부분에 이전을 해주는 거죠. 여기는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대신 여기서는 뭔가 받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근데 이것을 어느 곳에다가 옮겨주는 거, 최적적으로 줄 수 있는 데가 어딘지를 갖다 선정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럼 뭐예요? 리서치 퀘스천이 뭐가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더 들어가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할 일. 첫 번째로 저런 개발 양도권에 대한 사례가 있거나 그리고 저거에 대한 어떤 전제 조건이나 어떤 결정 요인이라든지 또 뭐예요? 최적 개발 양도제와 연관된 어떤 그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수용 지역 최적 입지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최적 입지를 갖다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들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넣어야 돼요? 이 앞에 리서치 갭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리서치 퀘스천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필요성이 뭐다?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넣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개발권 양도제 그리고 뭐 송출 지역, 뭐 수용 지역 최적 입지 이런 키워드들을 넣고 찾아보세요. 관광 분야 아니어도 괜찮아요. 예. 어플리케이션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 모델, 이런 최적 수용지를 갖다 찾는 모델이 있는지를 갖다 찾아. 그런 데에 대해서 연구했던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 맨 어디 부분을 찾아야 돼? 그 논문의 어디 부분을. 우선은 처음에 그 논문의 리서치 갭이 뭐였는지 여태까지 최신순까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최신 연구했던 그런 것이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그 뒤에 있는 뭘 봐야 돼요? further 리서치 봐야 되죠. 그죠? 그리고 연구의 한계 봐야 되죠. 여태까지 연구했었는데 연구의 한계가 있었던 것과 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앞으로는 어떤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견해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야겠죠. 그거에 맞춰서 다시 아니면 목적을 솔직히 이거 놓고서 껴넣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선은 이런 키워드를 놓고 이게 과연 수용적의 최적 입지를 갖다 선정하는 것이 여태까지 그 부분에 연구에 어떤 문제거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야 되겠죠. 만약에 문제거리가 있으면 이것을 연구 주제로 할 수 있는 건데 이 수용지역 최적 입지는 갖다가 이미 다 연구가 끝났어요. 지수화 다 돼 있고 뭐 99.9%까지 다 해서 뭐 이런 걸 찾지 않아도 돼요. 그럼 뭐예요? 연구에 공헌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뭘 찾아야 돼요? 이러한 개발권 양도제랑 어떤 규제에 따른 어떤 개발권 양도제 그리고 이러한 송출지역 아니면 뭐 규제에 의해서 개발권 양도제가 어떻게 돼가는 그 어떤 최적 입지가 찾기가 곤란한 정도가 어떻게 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과 찾을 수가 있겠죠. 거기에 해서 리서치 갭을 우선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러한 연구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리서치를 갖다 이어가겠다는 생각을 해야겠죠. 그죠? 예.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왔어요. 그래서 리서치 갭이 보완되면서 연구의 목적과 연결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던 연구의 목적을 전환을 시키거나 아니면 저 연구의 목적에 찾았는데 최적 규제와
뭐예요? 개발 양도권자 이항과 송출 지역 뭐 이런 거 다 그 키워드들과 연관해 가지고 보니까 최적 입지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가 할 게 또 있어요. 그러면 연구의 목적 저거는 그 메인 퍼포스로 세우고 밑에 뭐예요? 조그맣게 또 서브 목적들 몇 가지를 또 이렇게 선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가 돼도 되고 두 가지가 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목적 세우고 더 자세히 들어가서 그 중에서도 이것을 하겠다 또는 그 메인 목적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어떤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다가 선정하거나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최신 선행령으로부터 추출이 되거나 학문적 방문적 포함이에요. 실무적 공헌도와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그런 리서치 갭을 풀어나가는 것이 연구의 목적. 그래야 리뷰어나 심사자의 수정 권유 같은 것에 걸리지 않게 되겠죠. 예. 그리고 앞에 보면은 이런 전문 용어도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그죠? 근데 이것은 그냥 밑에 조그맣게 그냥 뭐랄까 조그맣게 그런 인덱스가 아니라 뭐죠? 참조해가지고 이렇게 요거 그냥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맨 뒤에 붙이거나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예. 왜냐면 보통 한 10장에서 15장이면 충분해요. 예. 그래 바로 선행령, 그러니까 배경을 설명해주고 연구의 필요성이 뭐고 여태까지 리서치 갭이 뭐고 그것을 어떻게 연구 목적을 세워서 그걸 풀어가려고 한다. 이걸 세우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전문 용어 설명이 그리 자세히 하지 않아도 독자들이나 리뷰어가 그 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논문이 너무 길어서 편집을 요할 경우는 상세히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개발 양도제의 개념 해서 이거 또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기본 원리. 그런데 이론 설명 부분이 많은 것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이게 만약에 석사 논문이나 학위 논문이에요. 그럼 그냥 이런 개념에 대해서 쓸 때도 이것을 여태까지 어떤 연구를 통해서 이런 개념들이 발전해 왔고 하면서 그 레퍼런스를 갖다 반드시 첨부를 하셔야지 좋은 논문이 돼요. 안 그러면 이것이 저서로밖에는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널의 편집상 공간이 된다면 어떤 이론과 관련한 논문들, 즉 선행 연구에서의 연구 문제로 논의됐다는 것과 연관해서 써야 되고요. 그죠? 근데 이것이 관광 분야가 아니라도 좋아요. 또는 선행 연구와의 어떤 부연 설명으로 쓰면은 더욱 좋죠. 예. 그래서 근데 이게 학위 논문이라면은 이거 괜찮긴 한데 여기에 좀 더 어떤 그 역사적인 그러니까 이러한 분야의 이 모델이 어떻게 해서 연구되어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써준다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개념 구조가 어떻게 발전돼 왔던지 아니면은 이러한 각각의 어떤 그 개념 구조들 개발권 양도제의 어떤 개념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뭐 이거 하나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이 뭐 용적에 대한 개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돈으로 보상을 한다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다른 형태의 어떤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다 써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대부분 뭐 이게 개발권 양도제 도입의 필요성이라든지 토지 소유권과의 개발권의 개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본 원리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요. 근데 보통 보면 이제 토지공사에서 그 프로젝트를 맡았던 그런 개념들이에요. 근데 이것도 분명히 어떤 모델을 통해서 여기 이 토지공사에서 이 모델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한 것이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까지는 자, 그래서 여기는 좀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토지성권과 개발권의 개념 해가지고 전통적인 토지 관념하에 개발권은 뭐였다. 근데 현대사에서는 어떻게 되었다. 개념이 되었고 이것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정의되었다. 그죠? 뭐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어떤 개념의 필요성이라든지 그죠? 그래서 소유권 개발권의 개념
해서 이런 사용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개발권 분리구성이나 실론적 연구에서 내용을 재정리했는데 이 사람의 논문을 다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대한 그런 많은 레퍼런스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소유권 개발권의 개념을 요거 하나만으로 정리를 해줘도 괜찮아요. 근데 보통 보면은 일일이 여러분들이 그냥 그 소설 쓰듯이 그냥 이렇게 쭉 어떤 그 이런 표라든지 전형 개념을 적어놓은 그런 그림 없이 이렇게 쓰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걸 딱 정리해 놓으신 다음에 요거 순서에 따라서 이 표를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셔도 돼요. 굉장히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 논문을. 그러니까 쉽게라는 게 딱 정리된 상태로 이것을 밑에서 쓰기만 하면 되잖아요. 표 놓고 맨 처음에 인트로덕션 쓰고 이렇게 위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소유권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에 이거 딱 정리해주고 이거 각각에 따라서 뭐예요? 이 레퍼런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하나씩 토를 달아주는 거죠. 그 대신 그것이 앞에 말한 리서치 갭하고 목적하고 연결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쭉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자기 생각. 이 연구와 맞춰서 자기 생각을 갖다가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요런 부분들은 좀 괜찮았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토지소유권 구조에 비교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만 가지고 그냥 앞에 뭉뚱그려서 어떤 개발 양도권자의 도입 필요성 해가지고 그 안에 이런 것들을 갖다 키워드로만 그냥 그냥 문단상에 자르지 말고 아예 저렇게 헤딩으로 자르지 말고 문단상으로 이렇게 쭉 나가서 그 부분만 축약시켜서 쓰면은 괜찮은 논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선행연구 검토가 지금 요만큼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1세대, 2세대 그리고 국내에서는 뭐가 소개되었고 되었다. 근데 만약에 이 논문이 5페이지나 6페이지 상관은 없어요. 제가 말한 그 리서치 퀘스천, 그죠? 리서치 갭에 의해서 그 필요성과 리서치 퀘스천과 목적이 딱 접혀져 있고 선행 논문 딱 검토해가지고 앞에 있는 걸 갖다 좀 약간만 포함해서 이 같이 그 선행 연구와 함께 저 위 앞에 있는 그 개념들이 있죠. 연결이 돼서 쭉 써 나가면 굉장히 좋죠. 예. 이렇게 해서 이런 각 해외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여건 만든 개발 또는 아니면 여태까지 어떤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개발권 양도제의 유사 형태인 용적 2번 이전 기법의 도입 필요성 등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논문의 목적과 맞는 일관성 있게, 그죠? 예. 차라리 이 부분 있죠? 여기 이 부분 이렇게 쭉 써가지고 선행 논문 검토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차라리 서문으로 이렇게 쭉 해서 쭉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시하였다. 그래서 차라리 이 가운데 있는 거, 그죠? 이걸 갖다 다 다른 쪽으로 옮기면서 따라서 논문의 궁극적 목적 여기 있죠. 이거를 차라리 이쪽에다 갖다 붙이는 게 낫죠. 그죠? 예. 선행 논문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서문으로, 그죠? 그래놓고 이제 이런 그 개념들 있죠. 개념들. 예, 개념들을 그 어떤 그 주제와 같이 연동시키면서 여기 선행연구에서 이렇게 썼듯이, 그죠? 그래서 레퍼런스 다 썼잖아요. 썼듯이 이 부분들을 이 개발권 양도제 개념 뭐 이런 것들 원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그 목적을 갖다가 풀기 위한 하나의
알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목적을 갖다가 이제 달성하기 위한 어떤 알아야 되는 그런 논문의 어떤 기본 이론으로서 그리고 논문의 목적과 부합하게끔 해서 이렇게 쫙 써 나가면 괜찮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좀 앞뒤로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어떻게 적용시키고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선행 연구를 통해서 쭉 보여주면서 이 뒤에 있는 어떤 적용 분석에 대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문단과 문단이니까 이런 이 섹션과 섹션이 연결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적 입지 선정을 해서 어떤 기본 전제, 모델, 적용 방법 및 과정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요런 개념들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걸 써주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이제 서론 쫙 있고 이건 뭐예요? 그냥 뭘 한다는 걸 싹 썼고 그 다음에 이론 조건 처리해가지고 여기 소개만 했죠. 개념 설명 소개했죠. 그리고 선행 연구해서 논문 검토가 쫙 돼 있어요. 그리고 사회 지역 적용 분석이 돼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맨 앞에 서론 밑에 무슨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썼죠. 차라리 이걸 갖다 서문으로 이렇게 놔서 이렇게 쭉 하고, 그죠? 그다음에 목적을 갖다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죠? 그래서 이 위에다가 차라리, 그죠? 무슨 개발 양독계 도입은 여전히 검토 단계에 있다. 뭐 구체적인 실질적인 제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이유가 뭔지, 이것을 왜 검토 단계인지, 그죠? 그 검토 단계가 아니라 그 연구 결과가 제시돼가지고 계속 적용을 하게끔 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다가 당위성을 갖다가 밝히는 논문을 쓰든지, 그죠? 뭐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당위성을 갖다 밝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하나의 리서치 갭으로 잡든지 하면 되겠죠. 그런 이후에 그러니까 서문을 여기서부터 잡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리서치 갭하고 그 연구 문제점을 갖다가 여기다 좀 보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목적 얘기했죠. 그런 다음에 다시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러한 개념들이 저 뒤에 있는 그 사례 지역 및 적용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그 앞에 있는 이런 그 개념들을 갖다가 어떻게 적용을 하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어떤 데 이렇게 이용하다라는 것 내용을 갖다 쭉 써주는 거죠. 이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런 조건차부터 그죠? 지금 어떻게 이게 다시 다 리컴비네이트 해야 되는지는 알겠죠? 예. 그런 다음에 이러한 적용 및 방법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전제를 갖다가 이것도 이제 어떤 전제 과정이 이런 리터러처 리뷰를 통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걸 통해서 조사 대상지 및 선정 및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최적 지어라고 그랬잖아요. 최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뭔지, 그죠?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여태까지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그 최적이 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인지를 갖다 밝혀내거나, 그죠? 아니면 여태까지의 최적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모델을 가지고 여기 이 경주시 황호동에다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것이 맞냐 안 맞냐를 보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좀 이게 적용 방법의 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보면은 뭐랄까요? 여기서 그냥 대부분 어디 좀 이렇게 너무 리서치 프로젝트 같아요. 프로젝트,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프로젝트를 가지고 어떻게 논문으로 바꿔야 될 논문의 형태로 다시 이렇게 눈을 바꿔가지고 써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건 논문이 굉장히 탄탄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실물 옵션의 모형에 의한 관광개발 사업의 가치평가 분석에 대한 논문인데요. 이제 서해 남해안 관광 레저 도시를 중심으로 했어요. 여기는 뭐냐면
우리가 투자 이전에 이게 투자가 그러니까 투자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여기를 개발할 것인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근데 관광산업 같은 경우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불확실성하고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거기다가 투자 의사결정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결정을 갖고 있는데 관광산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기존의 투자 가치 평가 방법인 MPV나 IRR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대요. 그리고 또 그 의사결정을 할 때, 그죠? 관광산업과 같이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과 장기간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또 미래 현금 흐름과 불확실성의 위험이 존재하지만 성공하였을 경우에 높은 성장 기회와 파급 효과를 갖추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하여 투자 활동의 과정에서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투자 프로젝트를 연기, 확장, 축소, 포기할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의 유용성을 고려할 수 있는 실물 옵션이라는 동적 기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러한 뭔가 좀 더 플렉서블하고 좀 더 나은 평가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뭐냐? 여태까지 이런 MPV나 IRR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러한 실물 옵션, 그러니까 리얼 옵션 이라는 그러니까 동적 기법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더 좋다 이거죠. 그래서 뭐요? 실물 옵션에 대한 가치 평가를 실시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 그죠? 이런 방법과 비교해서 실물 옵션 기법이 관광 개발 사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투자의 가치 평가 방법인지 아닌지 갖다가 보려는 거죠. 그죠? 우선 리서치 기업이 뭐예요? 여기서는요. 리서치 기업이 뭐예요? 전통적 기법과 새로 이렇게 실물 옵션 방법 있죠. MPV나 IRR이나 이런 것과 리얼 옵션하고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지금 좋은 것인지 확실하게 돼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검증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좋은 투자 방법인지, 투자를 갖다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거죠. 굉장히 잘 만들었죠. 그죠? 일관성 있게. 그죠? 그래서 이런 국외 선행 연구와 또 국내 선행 연구를 검토를 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러한 그 선행 연구를 통해서 왜 이 NPV나 IRR이 의심스러운, 그러니까 이것이 이것보다 더 좋은 그러한 방법들이 지금 태동되고 있는지 밝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를 통해서 그게 밝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요? 미래의 현금 흐름이 불확실한 프로젝트 평가에게는 부적절하다. 그죠? MPV나 IRR 이런 것들 갖다가 평가하게. 그죠? 왜냐? 그럼 이 투자 활동에 변경될 수 있는 의사결정 유연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미래 현금 흐름을 단순히 할인하여 투자 프로젝트를 평가하기 때문에 잘못된 가치 평가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범조 씨가 이게 연구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근거로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반면에 실물 옵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게 아라멘, 카랄라카라는 이런 사람들이 연구했던 걸, 그죠?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전략 유용성, 투자 가치를 관점으로서 위험성이 높은 투자에 대한 가치를 기존의 평가 방법이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더 정확하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근데 이건 2009년이고 1999년이에요. 만약에 요 분야가 이거가 이렇게 연구한 것이 없다면, 그죠? 지금 1999년 이후로 2009년까지 뭐예요? 논쟁이 되었다 소리잖아요. 10년 동안. 그죠? 그래서 또한 메이슨하고 트리지올지스라는 사람 이 연구, 그리고 트리지올리스에 따르면 실물을 투자하여 계산된 투자 확장 MPV라고 그래요. 그러한 적정 MPV 그리고
이거는 이제 DCF 모형에 의해 계산한 투자 가치에 의해 투자 옵션에 따른 유연성의 가치를 추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해서 어떻게 해요? uncertainty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예요? 트래디셔널 뷰랑 이게 리얼 옵션 퍼스펙티브 그러니까 리얼 옵션으로 본 거랑 어떤 것이 더 높아요? 밸류가 훨씬 이쪽에 높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거 그림이 다시를 갖다 수정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실물 옵션 같은 경우는 블랙 앤 스콜스하고 멀톤에 의해 창안된 금융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을 실물 자산에 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 메이어 1997년 메이어에 의해 처음 제안됐고 트레지오루스는 1995년하고 2004년에 실물 옵션 유형을 보일과 같은 유형을 분류하고 거의 모든 투자에 이런 실물 옵션의 존재함을 주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주장한 거랑 실질적인 연구로 확인한 거랑 이거 틀려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그런 그 옵션을 갖다 본 거죠. 그래서 이런 평가 방법으로 어떤 여러 가지 것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또 국내 선행 연구 검토를 갖다가 또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요. 선행 연구 결과적으로 실물 옵션 기본 유연성의 가치를 가치 평가에 반영하여 확장 NPV를 산출함으로써 투자안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 연구에서 대규모 관광 개발 관련된 연구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죠? 그러나 관광 개발 분야에 적용하는 옵션을 관련 개발하고 이러한 옵션의 가치 유연성의 가치에 기초하여 가치 평가를 한다면 관광 산업의 개발 발전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죠? 예, 근데 여기서 또 해외 그 선행 연구를 통해서 어떻다라는 자기네 결과를 더 보여줬으면 더 좋은 이게 굉장히 잘 썼어요. 그죠? 구조가 지금 탄탄해. 지금 뭐 흠잡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여러 기법 중에 뭐 어떻게 이 저자의 생각들을 갖다가 더 넣어주면 더 금상첨화겠죠. 예. 그죠? 그런 다음에 연구 설계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바로 여기서 이제 서남의 한 관광 레저 도시 해가지고 여기 바로 들어갔는데 연구 설계에 있어서도 방법론의 선행 연구를 통해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의 목적인 실물 옵션에 의한 가치 평가를 실시하고 기존의 전통 방법과의 비교를 통해서 실물 옵션 기법이 관광 개발 사업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투자의 가치 평가를 인정하고자 한다에 맞춰서 어떤 비교 방법에 대한 그죠? 비교 방법에 대한 연구 설계를 갖다가 좀 이렇게 도식적으로 보여주면서 거기에 대한 선행 연구도 하면은 이거는 거의 SC급에 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러한 그 케이스를 갖다 또 많이 하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또 이제 그 리터러처리 부분도 더 보강을 해야겠죠. 그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따라간 거는 뭐예요? 이 논문에 어떤 일관성 있게 쭉 나오죠. 그죠? 쫙 봐도. 예. 근데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았어요. 그죠? 서론. 그죠? 간단하게. 세 페이지. 다섯 페이지 정도 그냥 끝나면서 이제 연구 설계에서 뭘 갖다 갑자기 이제 선에만 그 관광 레저 도시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바로 이렇게 투자 및 회수 계획까지 대입해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앞에는 앞으로 요 연구 설계를 갖다가 우선 뭐 트래디셔널 부분을 갖다가 요 하나의 케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요거 해보고 근데 이게 샘플이 너무 작을 수도 있어요. 보통 여태까지 나와 있던 것들 대표적인 어떠한 그 분야에서 했던 그런 유명한 논문들 이렇게 집어서 한 네다섯 개씩 해서 쫙 비교를 해봤으면 어떻게 해요? 좀 더 신빙성이 더 살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했으면 그냥 더 좋았겠죠. 아무튼 요거 흐름이라든지 이런 일관성 있게 서술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구 방법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연구 방법에 어떤 그 앞에서 나온 그 MPV하고 옵션 방법, IR하고 이제 옵션 방법 있죠. 여기에 대한 그런 구분을 나눠서 얘기를 좀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갑자기 좀 더 디테일하게 돼서 쭉 나가서 여기서는 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온 거예요. 예. 이 부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자꾸 써보셔야 돼요. 예. 그러면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로 1차 자료도 갖고도 해보고 2차 자료 갖고도 해보고 퀄리티 논문도 써보고 퀀타티 논문도 써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게 내공이 생긴다고 그러죠. 예, 이렇게 생겨야 나중에 이러한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생겨요. 이 앞에 있었던 거랑 어때요? 구조가 서론하고 저쪽 그 방문론까지 가는 거 있어서요. 굉장히 이거 심플하고 간결하면서도 있을 것만 딱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예. 자, 경기국제보트쇼의 가치 추정해서 뭐 어디 분야로 이거 봐야 될까요? 우리가 이거를 쇼니까 보트쇼? 보트쇼죠. 그러면 뭐 마이스 쪽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나요? 예, 가상가치 평가법을 이용해서 그 가치 갖다가 추정하는 것을 갖다가 그래서 우선 우리가 볼 게 그 어떤 그 연구의 필요성을 갖다가 한번 봐야겠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앞에는 이제 뭐 어떤 그 여가의 해양화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정책적으로도 또 이제 세계화 가운데서 어떤 그 산업으로서 여가 산업이 정부에서 앞으로 간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시회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전시 산업뿐만 아니라 했는데 특이하게도 해양 자원을 이용한 뭐 해양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각종 지자체 관련된 박람회, 전시회, 컨퍼런스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이것이 엑스포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익스비션 쪽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스비션이자 축제랑 같이 결합된 그런 형태로 요새 많이 나오고 있죠. 고양시 꽃박람회도 익스비션이자 박람회이자 축제 뭐 이런 두 가지 성격을 갖다 같이 갖고 있죠. 그러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그 자원 자원을 갖다가 활용하는 어떤 정책적인 어떤 그런 측면도 우리가 무시를 못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앞에는 쭉 설명이 쭉 되어 있고요. 근데 있어서 이러한 그 경제적 유발 효과 뭐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CVM 같은 경우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재화의 가격을 가상시장으로 만들어서 그 가상시장을 통해 재화를 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경기국제보트쇼의 가치,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가치를 측정하고자 한다 하는데 여기서의 리서치 갭은 뭐죠? 보트쇼에 대해서 지금 그 연구가 많이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 내용을 여기다 써주셔야죠. 우선은 가상가치평가법에 대해서 이제 이 국제 포트쇼뿐만 아니라 이러한 마이스 분야에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제 포트쇼에서는 특히나 전무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국제 포트쇼의 어떤 가치평가 포스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그 리서치 인스트루먼트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국제 포트쇼를 갖다 가치를 측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그 어떤 그 리서치 디자인에 대해서 소개한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 좀 보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쇼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포트쇼하고 이제 가상가치평가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봤을 때 포트쇼에 있어서의 그 포트쇼
그러니까 포트쇼에 대한 거는 그냥 간단히 쓰시면 돼요. 예, 그 사목 규모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 대신 이러한 포트쇼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니면은 포트쇼가 아니면은 뭐야 그 포트쇼가 폭 속하는 데가 아까 익스비션이라고 했죠. 그럼 익스비션에 대한 것들 그죠? 익스비션 그러니까 포트쇼가 익스비션에서 갖는 어떤 그 위치라든지 아니면 그런 그 포트쇼가 관광에 대해서 갖는 위치라든지 하면서 이것이 왜 가상가치 평가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 얘기를 쓰면 좋죠. 맨 맞아. 그 이야기를 끌어가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무슨 뭐 나머지 포트쇼가 어떻고 뭐 여태까지 무슨 얼마가 팔렸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자세하고 세세한 내용들은 이제 지금 여기 연구가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포트쇼를 통해서 가상가치평가법을 갖다가 실시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과 같은지 아니면 그러니까 다른 관광산업의 가상가치평가법과 같은지 그죠? 근데 가상가치는 뭐야?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뭐야? 공공재를 가치평가하기 힘들잖아요. 시장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포트쇼 같은 게 이게 공공재로서 볼 것인지 안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포트쇼에 대한 이런 설명은 앞에 한 단락이면 돼요. 두 문단이나 한 두 문단 정도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포트쇼가 공공재로서의 포트쇼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러한 논의 그리고 그렇게 본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 그렇죠? 그리고 또 필요한 게 그 다음에는 포트쇼니까 그러한 그 쇼나 익스비션에 있어서의 가상가치 평가법을 한 게 있을 거라고요. 공공재로서의. 그랬을 때 딴 것은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이 포트쇼를 갖다가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누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있는지. 예. 그러면 이제 포트쇼라는 말은 안 나왔어도 비슷한 거 있잖아요. 예. 뭐라 그럴까? 뭐 자동차 쇼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것도 하나의 탈 것이잖아요. 그죠? 예. 운송 수단이니까. 아니면 캠핑카라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비슷한 그러한 그 카테고리에 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상가치 평가를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쭉 밝혀주면 되게 좋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 보면 무슨 뭐 미국 기업 구매의사 결정자 몇 프로가 뭐 구매를 결정하고 전시회에서 취득한 정보로 제품을 구매하는 결정하는 것을 하는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연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러한 그 리터러처 리뷰 안에 상에 있는 그런 것들이 뭘 향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리서치 갭을 어떻게 푸느냐 그리고 논문에서 목적을 가지고 그 어떤 연구 주제 그 연구의 목적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선행 연구냐 아니냐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 이제 보통 보면은 일관성이 쭉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채우고자 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포트쇼에 했으니까 포트쇼에 대해서 많이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문제거리가 뭐라고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 주제에 관한 것들을 갖다 약간 배경을 설명을 해줘야겠지 하지만 그걸 풀기 위해서 선행 연구들이 어떻게 노력을 해왔는지를 보여줘야죠. 그죠? 예. 근데 그 선행 연구 그게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공공재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문제는 뭐야? 거기서 도출할 수 있는 게 포트쇼를 갖다가 공공재로서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 그죠? 아니면 또 이것이 또 하나의 그 연구 목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 익스비션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했던 것에 대해서 쫙 정리가 돼 있어야죠. 그 이제 좁혀 나가는데 아니면 이제 뭐 공공재 그리고 마일스 그리고 익스비션 특히 무슨 익스비션?
산업 전시회, 그죠? 산업 전시회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삼각형 거꾸로 해가지고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한 문단이 끝날 때마다 본인의 생각, 그죠? 본인의 생각인데 뭐에 대한 생각이냐? 이런 리터러처 리뷰를 통해서 내가 이 공공재로서의 어떤 그 포토쇼가 가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의 이런 연구가 되어 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여태까지 그런 선행 연구에 대한 자기 생각을 갖다 써주는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가치 평가법에 대해서 좀 또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쭉 나가고 후생척도 해가지고 이런 건 이제 뒤에 뭐죠? 방법론 부분에 가서 그냥 참고로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기도 역시 여기는 철저히 어떤 가치평가 방법이 됐으니까 그쪽 분야에 어떤 누가 어떤 스케일을 썼고 어떤 방법의 측정 방법을 썼으며 그리고 거기서 이것이 어느 분야에 잘 맞고 안 맞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쓰는 게 낫죠. 그리고 이렇게 길게 이렇게 쓰진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떻게 메꾸고자 하는 그 리서치 갭의 것이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 포커스 삼고 있으면 되죠. 예. 어떤 이 가상가치 평가법 모델 선정할 때 그것도 어떤 모델들이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런 어떤 그 리터처 리뷰를 통해서 했으면 굉장히 좋죠. 예. 그래서 변수 이런 변수들이 그리고 이러한 그 스케일을 쓰고 측정 방법을 쓰는 거에 있어서의 어떤 정당성, 그죠? 정당성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유, 합당한 이유, 저스티피케이션이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확률 모형의 추정은 일반적으로 로진 모형이나 프로빈 모형을 이용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죠? 잘 쓰였어요. 로진 모형이 뭐예요? 상대적으로 지불 이사 금액 산출이 편리함과 동시에 적합도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많이 사용된다. 이런 것을 이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게 맞죠? 로진 모형, 그죠? 로그 함수가 생긴 게 뭐예요? 선형이 이런 휘어져 있기 때문에 확률 모형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보트쇼에 대한 경제적 가치 측정에서 위에 최대 요도법 적용하여 추정된 파라미터에 의한 WP를 표출하는데 지불 이상 금액의 평균, 지불 이상 금액의 중앙값, 지불 이상 절단값 평균을 정한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네, 이 세 가지를 모두 이용하여 전시회의 경제적 가치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을 쓴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설문지 구성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랬을 때 어떠한 설문지를 갖다가 구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이렇게 리터러처 리뷰를 통해서 잘 하셨어요. 그래서 수식과 분석 방법은 어떻게 되고 그분은 어떻게 뽑고 이런 게 잘 했었죠. 그래서 성공해서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 이 설문지 구성하고 이제 그 결과를 나온 걸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파인딩을 써야겠죠. 그러면 이제 아마도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이렇게 보트쇼 이거 한 가지 하는 것보다도 이런 것을
기존에 있던 어떤 비슷한 산업박람회와 같이 이렇게 엮어가지고 어떠한 방식이 이제 좀 더 이 가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뢰도가 있느냐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갖다가 이제 비교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명확하게 이제 공격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리뷰어들한테 그죠?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까지도 괜찮은데 제 얘기는 뭐냐면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뭔가 레퍼런스가 있는 그죠? 그러니까 이 가치가 확인된 걸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그 가치가 레퍼런스가 딱 잡혀 있으면 좋아요. 일단 포트쇼를 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얻은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산하는 그런 가치, 그러니까 수치라든지 후에 그죠? 근데 그 전에 가상가치법을 한번 한 이후에 그죠? 그 이후에 이제 포트쇼를 열고 난 다음에 다 계산을 한 다음에 나온 가치랑 이게 어느 정도 근접한지 이렇게 두 개를 갖다 알아보면 되지 않나 이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가치라고 잡혀 있는 것,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 가치를 통해서 뭐 예산을 잡거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것과 미리 그걸 하기 전에 어떤 측정값과 이렇게 대비를 해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근사치에 가까웠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논문이 있으면은 굉장히 실무적 공모도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또 좋은 논문일수록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을 갖다가 그러니까 계속 리서치 인스트루먼트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가깝게 왜냐하면 그 공공재이기 때문에 수요 공급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한마디로 저런 거 있잖아요. 그쪽 분야에서 좀 필요한 게 또 뭐냐면 입장료. 입장료가 어느 정도 돼야 돼. 이게 그 입장료가 진짜 실질적인 시장 입장료가 아니잖아요. 그죠? 문화재 입장료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올렸을 때 최적적으로 사람들이 더 가장 많이 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내 얘기는 뭐냐면 어느 입장료가 넘으면 사람들이 안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입장료가 너무 싸도 안 오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그런 가치를 갖다가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이러한 가상 가치를 이러한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어떤 가치 뭐 이런 쪽으로 또 한번 또 해서 그쪽 지수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테마가 될 수 있겠죠. 예. 아무튼 해서 요거를 한번 봤고요. 예.